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혹시 샤워하는 게 그냥 몸을 깨끗이 씻는 것 말고 내 진짜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일 목욕을 하지만 솔직히 그냥 귀찮은 일과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하지만 99%의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씻지 않거나 더 중요하게는 자극하지 않는 부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진정으로 활기차고 건강해지려면 단순히 비누로 피부를 문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겉을 닦아내는 것뿐이죠. 하지만 정말 몸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이 맑아지려면 이 핵심 부위들을 안에서부터 깨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이것이 가장 큰 열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0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몸과 쇠약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몸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제 이름은 또는 저는 이르 전문가입니다. 이고 30년 넘게 이르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특권을 누렸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삶에 대한 지혜와 열정은 가득하지만 자꾸만 아파오는 몸에 갇혀버린 분들을 뵐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가족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 그리고 제 두 눈으로 그 효과를 똑똑히 목격한 것은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몸에서 5개의 황금 부위, 골든 스파츠를 찾아냈습니다. 이 부위들은 여러분이 목욕할 때 하루에 단 5분만 제대로 관리해주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일상의 비밀이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로 가득 찬 약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소화를 돕고 다리를 다시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며 머릿속을 괴롭히던 안개가 마침내 걷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는 깊이 잠들고 면역력도 극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아마 이 부위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평생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곳, 수천 번도 더 만졌던 바로 그곳이 사실은 가장 방치되어 왔던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독립을 지켜줄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축복이 되고 활기찬 일부가 될 수 있게 하는 열쇠 말입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멋진 커뮤니티와 조금 더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보면 늘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 그리고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별표 구독 별표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이 5군데의 황금 부위를 중요도가 낮은 5순위부터 가장 중요한 1순위까지 순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비법들만큼이나 중요한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릴 거거든요. 단 몇 분간의 이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5번 부위, 당신의 손.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워야 할 첫 번째 부위, 5순위로 중요한 곳은 바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바라보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입니다.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시나요? 아마 꽤 자주 씻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깨끗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비누로 문지르고, 헹구고, 말리고, 그리고 잊어버리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을 깨우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부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럴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작은 손바닥 안에는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마치 여러분 몸 전체의 축소판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은 이 심장, 폐, 그리고 소화기관 전체와 직접적인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게는 거의 10년 동안이나 심각한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통받던 70대 신사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동안 매 끼니가 두려운 겁니다. 그분은 매일 약을 먹었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늘 하던 대로 인사를 나누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깜짝 놀랐습니다. 따뜻한 진료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판자처럼 뻣뻣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시도해 보시죠. 손을 좀 다르게 씻어 보시는 겁니다. 샤워하실 때 그냥 비누칠만 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줄기 아래 서서 30초 동안 힘차게 손뼉을 치세요. 정말로 세게요. 그런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쪽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그 두툼한 살집 부분을 꾹 누르세요. 5초간 누르고 손을 바꾸세요. 그분은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회의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 절박하셨고 그래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제 진료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약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라 전화기 너머로 우렁차게 울리는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선생님, 그가 외쳤습니다. 제 속이 훨씬 편해졌어. 어젯밤에는 정말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밥 먹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생리학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손뼉을 치는 그 동작은 몸의 전략망을 관장하는 중앙 스위치보드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경계 전체에 일어나 하는 아침 인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자극은 즉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내장 기관이 더 리드미컬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한 연구에서 100명 중 90명이 매일 손 마사지와 자극을 습관처럼 실천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 손을 대고 30초 동안 힘차게 손뼉을 치세요. 그 짝짝 하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순환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엄지와 검지 사이의 그 지점, 바로 합곡혈이라고 불리는 곳을 꾹 누르세요. 기분 좋게 뻐근한 느낌이 들 때까지 단단히 누르세요. 5초간 유지하고 손을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이 자주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그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장 기관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장 건강을 위한 열쇠입니다. 4번 부위, 무릎 뒤쪽, 오금.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곳은 제가 여러분께 꼭 경고해 드려야 할 부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하실 때 이 부위에 얼마나 신경을 쓰시나요? 아마 정강이나 허벅지는 닦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릎 뒤쪽은요? 우리 대부분은 그냥 물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여러분 별표 다리의 주 배수관 별표입니다. 부엌 싱크대 배수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역류하고 냄새나고 온갖 찌꺼기가 고이는 엉망진창이 되죠. 여러분의 다리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배수관이 막히면 여러분의 몸은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걸음걸이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무릎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심각한 근력 저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후반의 한 분이 매일 저녁 다리가 붓는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그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이,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무시하셨죠. 그런데 불과 2주 뒤 그분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를 짚고서였습니다. 완전히 지치고 패배한 표정이셨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계단을 거의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눕게 하고 무릎 뒤쪽 오금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곳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신호였습니다. 그분의 배수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일상의 활동으로 생긴 모든 노폐물, 젖산, 독소들이 전혀 밖으로 씻겨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독소들이 역류해서 다리에 고이고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따뜻한 물과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그분은 다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죠. 이제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부위, 오금은요, 그냥 관절이 아닙니다. 이곳은 주요 림프절이 몰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 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이 림프절의 임무는 모든 신진대사 노폐물, 박테리아, 독소들을 모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이 막히면 그 쓰레기들은 그냥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기, 염증, 그리고 그 바위처럼 무거운 다리 느낌의 원인입니다. 해결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따뜻하고 수압이 약간 있는 물줄기를 무릎 뒤쪽에 30초 동안 직접 대고 계세요. 그저 그 열기가 막힌 곳을 뚫고 지나가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내 손가락을 모아서 그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3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부드럽게요. 우리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림프가 다시 움직이도록 살살 달래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밤 양말을 벗을 때 발목을 보세요. 그 깊은 자국이 오래도록 남아있거나 정강이 앞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그 자국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배수관이 막혔다는 뜻이죠.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이고 이제 여러분은 정확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3번 부위, 사타구니.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아주 중요한 황금 부위입니다. 바로 별표 사타구니 별표입니다. 자, 제 말에 집중해 주세요. 이건 민망하거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핵심 해부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위는 다리가 몸통과 만나는 바로 그 별표 접히는 선 별표입니다. 이 부위를 주요 고속도로 교차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체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고속도로와 하체에서 다시 올라오는 한류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교차로가 깨끗하게 뚫려 있으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고 몸 전체가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곳이 막힌다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입니다. 하체가 차가워집니다. 다리와 발이 늘 얼음장처럼 차갑죠. 신선한 산소와 피를 공급받지 못한 근육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밤새도록 끊임없이 소변을 보러 일어나게 됩니다. 제 기억에 똑똑히 남은 70대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예랐을까요? 매일 밤 5번씩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몸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도 식욕도 없었죠. 제가 그분을 진찰할 때 그분의 사타구니 부위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그곳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또다시 그 신호가 나타난 겁니다. 고속도로에 10중 추돌 사고가 나서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간단한 지침을 드렸습니다. 샤워하실 때 그 접히는 선, 속옷 라인을 따라서 따뜻한 물을 30초씩 양쪽에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그 부위를 대여섯 번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마치 교차로의 교통을 정리하듯이 10번 정도 쓸어내리세요. 한 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 진료실로 들어선 그분은 눈이 반짝였고 발걸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밤에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어떨 땐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자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이 부위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곳은 바로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 집단이 몰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부위가 우리 몸 전체 별표 면역 체계의 약 70% 별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림프 흐름이 막히면 여러분 몸의 방어 체계, 즉 여러분의 군대가 마비됩니다. 병사들이 최전선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도 더 자주 걸리게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고 이 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세요. 부드럽게 누르세요. 그리고 교차로를 정리하듯 쓸어내리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몸 전체의 면역 체계를 다시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번부위, 목덜미. 이제 정말로 중요한 부위들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이 번부위, 바로 목덜미입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죠. 손을 뒤로 가져가서 목덜미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에 있는 그 근육들을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부드럽고 유연한가요? 아니면 마치 나무토막처럼 딱딱하고 꽉 조이고 뻣뻣한가요? 만약 여러분의 목이 딱딱하고 뻣뻣하다면 그것은 아주 중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혈액이 여러분의 뇌로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가 혈액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끔찍한 별표 브레인 포그, 브레인 파그, 별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방에 들어섰는데 내가 여기에 왔는지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 느낌 말입니다. 대화 중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그 단어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그 답답한 순간, 어지럽고 뭔가 정상이 아닌 느낌. 그리고 결국 이 만성적인 뇌의 굶주림은 기억력 감퇴, 인지 저하, 그리고 치매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저는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한 70대 할머니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눈에 띄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하려던 일도 금방 잊어버려요. 지난주에는 제가 손주 이름을 잘못 불렀지 뭐예요. 애가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순간이 그분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분은 생각하셨죠. 내가 드디어 정신이 나가는 걸까? 이게 그 끝의 시작일까? 저는 그분을 안치고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의 목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동전이라도 핑겨 나갈 것 같았죠. 저는 그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님, 정신을 잃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저 뇌를 굶주리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딱딱한 근육들 사이에서 혈액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곳은 뇌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이 지금 폐쇄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문을 다시 열 수만 있다면 할머님 머리가 훨씬 맑아지실 겁니다. 그분은 제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이름 헷갈리는 일도 없어. 다시 저 자신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생리학입니다. 미국의 한 주요 대학 연구에 따르면 뻣뻣하게 굳은 목 근육은 이 혈관들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무려 37%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 전체, 조명, 난방, 컴퓨터, TV를 평소 전력의 60%로만 운영하려 한다고. 불빛은 깜빡거릴 테고, 난방은 제대로 안 될 테고, 모든 것이 느리고 버벅거리겠죠. 여러분의 목이 뻣뻣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해결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고 기분 또한 아주 좋습니다. 샤워할 때 뜨겁고 수압이 있는 물줄기를 1분 동안 목덜미에 직접 맞으세요. 그냥 그렇게 서서 고개를 살살 돌려가며 그 열기가 긴장을 녹여내도록 하세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뇌는 겁니다. 그런 다음 샤워를 마치고 몸을 말릴 때 양손을 목덜미에 대세요. 그리고 어깨 이쪽부터 머리 아랫부분, 두개골까지 부드럽게 위로 쓸어 올리세요. 1분 동안이요. 깊은 근육 마사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따뜻하고 신선한 혈액이 다시 뇌로 흘러 올라가 뇌의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부드럽게 추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을 뇌로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문이 닫히면 뇌는 굶주립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번 부위, 명치, 솔러 플렉서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황금 부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별표 명치, 솔러 플렉서스, 별표입니다. 이곳은 가슴뼈, 흉골, 바로 아래, 상복부에 부드럽고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아마 가슴뼈가 끝나는 작은 홈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아래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그리고 소화불량이 모이는 종합분전함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긴장하거나 무서울 때 어디에서 그걸 느끼시나요? 속이 꽉 막힌 느낌, 이에 매듭이 생긴 느낌이 들죠?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머무는 신체적인 집입니다. 이 부위가 꽉 졸아지면 여러분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마치 중앙 회로 차단기가 탁 하고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식욕을 잃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며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질주하는데 도무지 전원을 끌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고 머리가 멍합니다.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채 저를 찾아오셨던 60대 여성 환자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불면증을 앓았어요. 그분은 이 말을 하시곤 그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30년입니다. 1만 번이 넘는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낸 겁니다. 수면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젠 듣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너무 지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분을 눕게 하고 제 손을 그분의 명치에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돌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딱딱하고 꽉 조이고 마치 화가 난 듯한 근육과 신경 덩어리가 뭉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할머님께서 수십 년간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이 부위가 공황 모드에 갇혀서
몸이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을 따르신 지 단 2주 후, 그분이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어젯밤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다 또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젯밤에 약 없이 밤새도록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에 해가 빛나고 있더라고.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여러분의 명치는 거대한 신경 다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이곳의 근육을 주먹처럼 꽉 쥐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주먹이 절대 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싸움 혹은 도주, fight or flight 상태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곰에게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잠들 수도, 소화할 수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명치가 딱딱하고 압통이 있는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동작은 몸이 따뜻하고 이완된 샤워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침대 가장자리나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양 손바닥을 겹쳐서 명치 위에 얹으세요. 이제 1분 동안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 동작을 하면서 숨을 쉬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이 부위를 여러분 몸의 별표 중앙 보일러실 별표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일러가 활활 타오르며 순조롭게 돌아갈 때 집 전체는 따뜻하고 밝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꺼지거나 고장나면 온 집이 춥고 어두워지죠. 만약 여러분이 불면증, 불안,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보일러를 다시 켤 시간입니다. 경찰차 비상등 욕실 안전에 대한 중대 경고. 자, 이제 여러분은 5개의 황금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당장 시도해 보시기 전에 제가 반드시 공유해야 할 몇 가지 중대한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 황금 부위들을 아무리 잘 관리한들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낙상 사고를 당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제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1. 미끄럼 방지 매트를 당장 구입하세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욕조나 샤워실 안에 하나, 그리고 물기가 묻은 발로 딛게 될 바닥 밖에 하나, 이렇게 2개가 필요합니다. 2만 원짜리 매트 한 장이 여러분을 수천만 원짜리 고관절 수술과 독립적인 삶의 상실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안전 손잡이, 그래브 바워즈를 설치하세요. 제발 이 말을 들어주세요. 안전 손잡이는 몸이 약하다는 징표나 노인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도구 별표입니다. 60세가 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욕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 하나가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타이밍을 조심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과식을 한 직후나 술을 마신 직후에 목욕이나 뜨거운 샤워를 하지 마세요. 5. 식사 직후, 우리 몸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이와 장으로 보냅니다. 이때 뜨거운 샤워를 하면 몸은 이번엔 피부로 혈액을 끌어당깁니다. 혈관 확장. 이는 이장과 더 중요하게는 뇌로 가야 할 피를 훔쳐오는 셈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는 겁니다. 5. 음주 후, 술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샤워의 뜨거운 열기와 증기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기절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가 됩니다. 4. 온도를 확인하세요. 몸에 충격을 주지 마세요.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욕실에 있다가 갑자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물을 미지근하고 편안한 온도로 시작하세요. 물에 들어간 다음 괜찮으시다면 온도를 조금 더 높이세요. 5. 늦은 밤보다는 이른 저녁에 목욕하세요. 제발 온몸이 지쳐있을 때 아주 늦은 밤에 목욕하지 마세요. 밤이 깊어지면 혈압은 자연적으로 낮아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작은 미끄러짐에도 훨씬 더 취약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 뒤 몸이 편안하면서도 여전히 기운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5분 황금 루틴, 새로운 삶.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과 명료함, 그리고 독립을 지켜줄 5개의 황금 부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 손, 소화와 내장 기관을 위한 스위치보드. 4번, 무릎 뒤, 오금, 다리의 부기를 제거하는 배수관. 3번, 사타구니, 순환과 면역을 위한 고속도로 교차로. 2번, 목덜미, 뇌로 혈액과 명료함을 보내는 관문. 1번, 명치, 깊은 잠과 평화를 위한 중앙 보일러실. 정말 간단한 5분짜리 습관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샤워실에 들어서실 때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1. 먼저 물줄기 아래에서 손을 잡고 손뼉을 치세요. 손을 깨우는 겁니다. 2. 담, 별표 무릎 뒤, 오금, 별표에 따뜻한 물을 맞추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배수관을 여는 겁니다. 3. 그 다음 사타구니 주름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교차로를 정리하는 겁니다. 4. 그리고 뜨거운 물줄기로 목덜미를 녹여주세요. 뇌로 가는 관문을 여는 겁니다. 5. 마지막으로 몸이 따뜻하고 말랐을 때 자리에 앉아 명치에 손을 얹고 그저 숨을 깊게 쉬세요. 여러분의 보일러를 다시 켜는 겁니다. 저는 이 5분간의 일상 속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수년간의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더해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깊이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걷고 명료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황금기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음껏 뛰놀고 여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힘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부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를 위한 더 많은 간단하고 강력한 비결들을 다룰 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종을 켜두세요. 저는 이곳에 진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 일원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부디 늘 건강하십시오.